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 지금 출근하는 길이고요. 오늘은 좋은 문장 한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유명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데 오늘 정확히 알아두세요. 학이 불사즉 망이요, 사이 불악즉 태라. 이 문장이거든요. 학이 불사즉 망이요, 사이 불악즉 태라. 저도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이게 서로 대꾸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이 학이 이자가 어조사 이자로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니까 배우지만, 학이 배우지만 불사, 이 사자가 생각할 사자예요. 배우긴 배우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불사, 즉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망은 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기를 칠 때 어려운 법률 용어로 기망행위, 기망한다 그러거든요. 망자가 속인다. 그래서 이게 배우는데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속임을 당하기 쉽고 잘 속기 쉽고, 그럼 반대로 사이 생각은 많이 하는데 배우지는 않으면 불악즉, 그러면 위태롭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학이 불사, 배우긴 배우는데 불사,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신입들 내지는 젊은 사람들이죠. 학교에서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 근데 여기서 사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고 경험 속에서 내가 배웠던 게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복기하고 다시 한번 배우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걸 이제 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할 텐데, 배우기만 배우고 이론적인 것만 배우고 실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든가, 그것을 내 거로 체화하지 못하면 나 책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맞이했는데 뭘 일을 시키는데 신입사원이 책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회가 교과서대로 돌아가냐? 학교에서 배운 건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겠지만 사회에 나오면 달라. 그게 결국은 이 배운 것만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내가 경험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나 이렇게 배웠는데 속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이 불사즉 속기 쉽다는 거고, 반대로 사이 불악즉 태. 생각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부장님들, 너 이거 해봤어? 나 이거 해봤어. 나 이것도 해봤어.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사는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 옛날에 배웠던 지식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87학번인데 87학번으로 들어가서 91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대학교 교육은 91년도에 끝난 거죠. 물론 그 뒤에도 조금씩 공부를 하지만 제대로 빡세게 공부하는 것은 91년 이후에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이 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안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경험 많기 때문에 너 해봤어? 나 해봤어. 생각할 경험도 많이 해봤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난 배우는 건 안 해. 이건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이불학,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위태롭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 배우긴 배우되 제대로 생각하고 경험하지 않는 학이 불사,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면, 이제 저희 같은 시니어 그룹들은 생각은 많이 하는데 배우질 않는 사이 불학,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태롭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도 딱 한 권만 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책을 아예 안 본 사람보다는 책을 딱 한 권만 본 사람은 그 책 한 권 본 것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죠. 또 체계화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인식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 개인적인 능력 플러스 여러 가지 주위 상황들, 우연,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러니까 안 되더라.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식된 것이 고착화되어서 후배들에게 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배웁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배우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 나이에 지금 뭘 또 새로 배운다는 얘기야. 저는 요즘 유튜브를 많이 활용합니다. 유튜브가 요즘 막 책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주제를 정해요. 주제를. 예를 들어서 뭐 송강정철, 삼위인곡으로 유명한 송강정철, 이 사람이 보면 그 1000명의 그 선비를 죽였던 기축옥사라고 하는 그 사화 비슷한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져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그 송강정철의 삼위인곡, 청상별곡도 아마 송강정철 거죠. 그래서 옛날 고등학교 고전 국어 할 때 이 송강정철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왕을 생각하고 자연 풍광을 그렸던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1000명이나 사람을 죽이게 되는, 선비를 죽이게 되는 기축옥사에 관련된 핵심 인물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쭉 보더라도 제가 뜨문뜨문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에서 그럼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송강정철, 기축옥사. 유튜브에 때려보면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5분, 10분짜리 뭐 정리해 놓은 것들, 뭐 KBS 역사 저널 이래가지고 막 40분짜리,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켜놓고 듣는 거죠. 뭐 굳이 볼 필요 없이 이렇게 누워서 들어보면 한 3편 정도만 듣다 보면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근데 그걸 듣다 보면 또 허균으로 옮겨져요. 홍길동전의 허균이란 사람은 능지처참을 당했대요. 왜? 아니 그렇게 재기발랄하고 정말 뛰어난 글을 썼던 허균이라는 사람이 능지처참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송강정철도 그렇고 허균도 그렇고 이 역사적인 인물들의 일정한 부분만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허균은 왜 그렇게 됐지? 허균의 누이가 허난설원인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고,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유튜브를 때려보면 또 쫙 나와요. 그러면 또 한 영상 3개 4개만 들어보면 이게 어느 왕 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게 이제 딱 꿰게 되는 거죠. 뭔가 체계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책을 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검색을 해서, 그러면 제가 언젠가 노션이라고 하는 제 요즘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생산성 툴을 말씀을 드렸는데, 노션은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스크랩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션을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유튜브든 뭐든 다 땡겨와서 스크랩을 딱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글을 쓴다든가 또는 찾아볼 때 제 서랍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배우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많은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배워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